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서 한번 따라서 사볼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6개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아무래도 가장 수급이 쏠리는 쪽은 로봇 그리고 해운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름을 두 종목이나 해운주 가운데 이름을 올리는데요. 흥하해운 대량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HMM의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오늘 로봇주들이 강한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T-로보틱스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그 밖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인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연속해서 우리기술 투자를 사고 있어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 포착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한 기업이죠. 솔루엠 역시도 기관 쪽에서의 긍정적인 수급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기술 투자 하락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약세 거래되고 그 밖의 종목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급등, 상한가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보합이고요. HMM이 5%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두 개의 종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그리고 T-로보틱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T-로보틱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수급 안에서 뜨거운 상황이에요. 과연 이 두 종목은 따라서 사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 투자. 신일섭 소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 한 줄 평 열어봤더니 그냥 비트코인 사자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다만 비트코인 움직일 때마다 관련주들이 주식시장 안에서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 개인 투자자들은 하면서 따라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좀 조언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듭니다. 지금 위메이드의 위믹스 탑재된 게임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게임으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ETF가 지금 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 중지가 되는 바람에 오늘 키움증권에서 급하게 삭제를 시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제도라던가 새로운 저기에 대해서 밑에 댓글에 세국 정책 얘기까지 나오던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데서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이나 신문물을 새롭게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선점 효과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외국으로 가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가셔가지고 중학교 때 영재고 나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저기를 얻으셔가지고 카지노 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행성 게임이라 규제가 돼가지고 외국에 상장을 시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자회사를 외국에 상장을 시켰죠. 그 카지노를 그대로 구현했어요. 라스베가스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봤던 것들을 부모님 손잡고 갔던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서 게임을 만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게임 분야도 그렇고 지금 이런 코인 분야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못 누리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기술 투자는 죽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를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하려면 진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식시장 안에서는 규제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익 고문님은 과연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 어떠실지 역시 한 줄 평으로 알아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됐는데 이게 국내는 이라고 물음표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시장 안에서 오늘 관련주들을 하락하게 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금융당국이 지금 국내에서는 거래가 안 된다, 불법이다라는 그런 의도를 밝혔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전망이 올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사보면 급등 하루 정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거래는 늘어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 그 SEC에서 현물 ETF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들어보낼 수는 없고 이제 대장주인 비트코인만 지금 인정을 했고 거기에 한 11개 ETF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한 제도 보완을 못 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시작을 해서 그거 하게 되면은 어차피 모든 나라들이 그거에 따라가는 추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문제지. 우리도 ETF 출시를 조만간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ETF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 만들어지니까 외국으로 나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 어차피 추세는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만 하겠느냐, 이제 이더리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전체적으로 좀 전체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이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은 시장 그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ETF 쪽으로 갈 것이고 뭐 이렇다면은 활성화는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업비트 그 갖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7.22% 갖고 있는 주주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분명히 볼 텐데 일단 작년 10월부터 바닥에서 거의 2배 반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온 얘기는 뭐 지금 이게 현물로 이제 그 ETF로 승인이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실적 문제였단 말이에요. 실적이 워낙 재작년에 안 좋았어요. 재작년에 4,300억이나 적자를 했다가 작년에 한 500억, 아직 4분기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500억 이상 흑자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에 대한 선반영이 10월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선반이 이루어지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냐 기준인데 거기에 갑자기 ETF 허용 얘기가 나오고 그게 국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지만은 국내도 허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 올라갈 추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무래도 어제 거래가 대량 터지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거래 터지면서 음봉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은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는 조정 이후에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또 가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정리 차원에서 팻말로 따라 사볼지 말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첫 번째 종목 우리기술 투자였는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신일서 소장님은 말씀 주신 대로 X, 인성익 고모님은 절반인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 매수한다면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월요일 조정 크게 받으면 월요일 오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는 가능한데 일단 따라가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네. 이제 그 수급에 따른 이제 차익 매매가 나올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지만 좀 시일을 보고 들어가는 건 한 번쯤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인성익 고모님의 의견. 그 신일섭 소장님은 비트코인 정말 관심 있다면 직접 투자를 하자라면서 안 산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종목 봐야겠죠. T-로보틱스, 로봇주 가운데서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입니다. 모처럼 만에 LG전자가 로봇기업 M&A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신일섭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젠 산업 현장이야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한번 따라서 사볼까요? 이 종목 정도는? 근데 이게 로봇은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서 잘 네.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고점에 12만 원 샀으면은 물려서 아무 데도 못 그쵸. 가고 있죠. 그러니까 판단을 이렇게 신기술, 신사업은 빨리 움직여요, 순환매가. 그리고 옛날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유튜브 시대가 와가지고 SNS랑 타이밍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게 적응을 하면 적응을 잘한 사람은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적응을 못하면 타이밍이 계속 엇갈려요.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 있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마이너스 난 거를 손절을 치고 따로 가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사이버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정말 잘 타셔야 된다. 지금 오늘 T-로보틱스 갔다고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장중에 사면은 마이너스거든요. 네. 미리 들어간 사람만 방송의 특징주로 나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후행이죠. 방송 보고 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길목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지금 확산 중이잖아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원래? 원래는 정말 태초로 돌아가면 로보스타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그땐 반향이 없었죠. 왜냐면요. 그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칠 사람이 거기 공장 근로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음에 움직인 것들이 협동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F&B, 푸드 앤 베버리지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 가거나 피자집 가거나 뭐 교촌 치킨도 그렇고 라버트 치킨도 그렇고 고피자도 그렇고 거기서 로봇 팔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산 로보틱스가 1위였고 그다음에 미국의 테라다이나 업체를 투자하시면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인수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업 현장으로 온 거죠. T-로보틱스 아니면은 고영, 뭐 큐렉소 이런 의료 현장이나 산업 현장 이쪽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까 협동 로봇에서는 오늘 유로메카가 움직이잖아요. 네. 4위가 확산된 거죠. 확산된 게 좋을 수도 있는데 1등주의 힘이 약해졌다는 게 테마의 힘이 약해졌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메뚜기식으로 널뛰기를 잘하시는 분만 길목을 네. 지켜야 수익이 나지 특징주를 보고 사면은 이미 5% 물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 투자가 좀 어려워진 쪽이 로봇이 되어버렸다. 좀 이런 메뚜기식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에게 또 로봇주가 현 구간에서는 매력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인성익 고모님은 과연 로봇주 안에서도 T-로보틱스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미래 가전 대결 해주셨는데 삼성의 경우에도 이번 CES에서 분리인가요, 이름이? 로봇을 공개했는데 홈, 집과 개인을 위한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두산의 경우에도 분리수거해주는 그런 로봇을 공개하면서 사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전 시장을 삼성과 LG 대결이라고 그랬는데 네. 향후에는 이제 로봇 시장이 삼성과 LG 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는 뭐 두산도 껴있고 하지만은 이제 삼성과 LG는 조금 방향은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로봇 시장이고 두산 지금 LG 나오는 건 이제 배송 물류 시장에 이제 로봇 관련이어서 그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T-로보틱스가 나온 이유가 그게 LG 이노텍하고 이미 정식 LG 이노텍의 그 물류 로봇 MR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식 벤더로 좀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LG 이노텍의 T-로보틱스가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LG 쪽이 가깝기 때문에 더 이렇게 흥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 올라간 뭐 로보스타 같은 건 상한가 치고 다시 내려오긴 했고 로보티스나 유진로봇 이것들이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는데 불구하고 T-로보틱스는 이미 거래가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는 모양인데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재료를 갖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로봇주는 향후에 지금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는 M&A나 지분 투자 얘기 나오는데 아마 상장사의 M&A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몇 년간 지금 시설 투자를 하면서 계속 적자 상태인데 이제 될 거를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쪽인데 어디에 지분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주에 일단 대장주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로보틱스 로봇주 안에서도 수급 들어오고 있어서 점검해봤는데 팻말로 좀 정리해볼까요? 자, 어떻게 외국인 따라 사봐도 괜찮겠습니까? 고모님 지금 계속 O냐 X냐 고민하시는데 결정해 주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오늘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로봇하고 이제 물류가 올랐잖아요. 네. 월요일 날 쉬어요. 예, 같이 그냥 계속 못 가거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당겨가기 때문에 이건 쉬는데 쉬는 중간에도 이건 트렌드는 상향 트렌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질 때마다 관심을 갖자는 쪽에서 당장 월요일은 안 되지만은 네. 빠질 때는 매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로보틱스까지 외국인 수급 알아봤고요.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HMM인데 거래 대금도 잘 쏠리는 쪽이 오늘 해운주예요. 로봇 못지않게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죠. 재료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항로가 변경되고 항로가 길어지면 결국 해운주들 운임이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은 어떨까요? 열어볼게요. 코로나 특수는 이제 없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해운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운임이 정말 역사상 최고치로 네. 치솟았던 코로나19 특수가 너무 컸죠.
우린 반면교사를 삼을 것들이 많은데 항상 잊고 지내죠. 우리 네. 맨날 불조심하자 하지만 불조심을 정말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난방기구에서 불이 나서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이제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또 자나깨나 불조심 잊어버려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그쵸. 시젠하고 PCL 같은 거를 보세요. 진단 키트가 영원할 줄 알았죠. 코로나19 지나니까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도 해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처럼 그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3층까지 우리에서 쌓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수혜를 봤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실력이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매년 한 번씩 일어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금 이 정도로 발전을 못했겠죠. 모두 다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리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실력보다 외부 요인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은 건 아닌 건지, 그로 인해서 PER, PBR이 높게 치솟은 거라면 그거를 감안해서 깎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취해 있다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될 네. 수도 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쳐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좀 짚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해운주 안에서도 HMM이었고요. 자, 인성의 고모님은 과연 어떻게 볼지 역시나 한 줄 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죠. SCFI. 이게 지금 6주 연속 상승을 해서 기사에도 참 많이 뜨고 있어요. 눈여겨볼 만한 지수입니까? 상당히 뭐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때 저쪽에 수에즈 그러니까 홍해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8%까지 좀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홍해 리스크는 아무래도 후틴하고 지금 전면전 또 이란 뒤에서 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배는 돌아가야 되고 보험료도 올라갈 거고 운임지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어서 아무래도 수혜주 쪽으로 가는 게 전체 물량의 한 12%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운임 상승 효과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이 회사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작년도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쪽에서는 조금 좀 마이너스 효과다. 기관이 지금 오늘 한 23만 정도 매수를 하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50만 좀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지켜보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팻말로 기관 따라서 HMM 산다 안 산다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일치가 됩니다. 안 산다. 여러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